최근 육군 부대와 해병대에 12.7mm 저격수총이 보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사거리면 사거리, 정밀성이면 정밀성, 게다가 힘, 파워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까지 전력화된 기종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베일에 쌓인 12.7mm 저격소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12.7mm) 저격소총은 지금까지 대테러 부대 등 제한된 특수부대들에만 지급되던 장비인데요. K14 저격소총처럼 일선 부대에 비교적 많은 양이 지급되는 그런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지급 대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종이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일단 미국산 총기가 전력화될 그런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 기종이 M107A1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게다가 해당 기종이 최근에 우리 군 특수부대용으로 이미 납품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종이 공식 발표는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이쪽 다각도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창구가 우리 리얼 웨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M107A1을 기초로 이야기를 한번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M107A1은 미국의 베럿사에서 만든 반자동 12.7mm 저격총인데요. 반자동이니까 탄창에 탄이 있는 한은 방아쇠만 당기면 한 발씩 발사가 가능합니다. 볼트 액션이면 한 발씩 수동으로 이 로리쇠를 조작해야겠지만 이거는 방아쇠만 당기면 끝인데 단 기관총처럼 막 다다다닥 이렇게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M107A1은 베럿사가 만든 M82A1 계열 저격총을 미군에서 채택하면서 붙여진 제식 명칭입니다. 미 육군은 2005년부터 M82A1 시리즈 저격총을 M107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규군 부대들에도 지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개량형인 M82A3에 해당하는 버전을 M107A1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부대에서는 이미 1990년부터 91년 사이에 있던 걸프전에서 M82 계열 저격총을 사용하는 등 실제 운용의 역사는 벌써 30몇 년 이렇게 된 굉장히 긴 거죠. 또 현재 운용국이 우리나라 포함해 30여 개국이 되는 베스트셀러 저격총이기도 합니다. 흔히 12.7mm 저격총을 일컬어 대물 저격총 이러는데 대물 그러니까 큰 거! 그건 아니고요. 대물, 즉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상대로 쏘는 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론 진짜 사람한테 안 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이걸로 사람을 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를 위한 일종의 핑계 같은 겁니다. 즉 대인용보다는 레이더나 지상에 죽이는 항공기, 경장갑 차량들을 상대로 쏘기 위해 샀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런 목표물들에 대해서도 철갑탄 등의 탄종을 사용해서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람한테 안 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이 12.7mm는 원래 59경 중기관총, K6 등 이런 중기관총에 쓰라고 만든 탄약이기 때문에 관통력이나 사거리가 일반 소총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군 특수부대가 M82A1 저격총으로 2012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8km, 정확하게 2815m 밖의 표적을 명중시켜서 당시 세계 저격거리 신기록을 세우는 등 사거리가 소총하고는 차원이 안 되게 길죠. 여기다가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소위 철갑탄인 NM140탄을 운용하면은 관통력 같은 위력까지 확 늘어나요. 이 탄은 1000m 밖에서 45도 경사각을 가진 11mm의 방탄 철판도 관통하는 높은 관통력을 가졌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관통된 직후 탄 안에 소위제와 폭약이 들어있어가지고 표적 안에서 딱 터져가지고 대량의 불꽃과 파편이 흩날립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 차량이나 차량 내부에서 연료나 탄약을 유폭시키거나 직접 맞지 않은 내부 인원도 다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12.7mm 저격용 소총이 일선에 지급되면 달라질 점은 무엇일까요? 예, 그걸 가진 부대의 작전 반경이 아무래도 크게 늘어나겠죠. 기존 K14 저격총은 유효 사거리를 800m로 설정을 해요. 물론 사수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멀리 맞출 수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M107A1은 800m? 야, 그거 너무 짧아. 2배. 이 정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정말 사거리가 아주 넘사벽인 이런 물건이에요. 게다가 앞서 언급한 소위 철갑탄 같은 특수탄을 사용하면 경장갑 차량이나 적 진지 같은 단단한 표적에 대해서도 가성비가 높은 효과적인 제압 수단이 될 수 있죠.
물론 무게가 거의 14kg 안팎?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는 좀 어렵고 본격적인 대전차박이나 미사일보다야 훨씬 약한데 대신 탄 가격도 훨씬 싸고 맞는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보다 어디서 쐈는지를 더 특정하기가 더 힘든,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나 은닉성 등에서 훨씬 효과적인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총이 걸프전 당시 스커드 미사일을 사냥할 때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얼웨폰 164회에서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저격총 얘기를 할 때도 간단히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미군 및 영국군 특수부대가 이 총을 이용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부 기능이 고장나거나 아예 탄두를 명중시켜서 폭발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이야 뭐 다 카메라로 찍어 동영상을 남기지만 그때는 기록 수단이 없다 보니까 공식 전과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사시 이 총이 사람 외의 목표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같은 탄약을 쓰는 장거리 저격총을 개발 중이고, S&T 모티브가 볼트 액션 형태와 반자도 형태의 시제품을 각각 아덱스 같은 행사에서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들이 군남 및 양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력화된 12.7mm 저격소총은 K14 저격총 대비 최소한 2배 정도 긴 유효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저격용 소총이 갖는 특징인 정밀성 측면에서도 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두꺼운 강판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표물을 제거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인데요.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해 전투원들의 생존성을 높여줄 12.7mm 저격소총의 활약과 또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기종, 과연 무엇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